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4월 27일 즐거운 토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 전에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한다. 안창호 선생님께서 이런 멋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감사 스마일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감사 스마일도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제가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인생의 또 이런 여러 가지의 일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됐는데 정말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 전에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준비가 되어 있기를 감사 스마일 TV 애청자분들은 꼭 이렇게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어제 제가 어떤 곳에 갔는데 이 Say No의 가르침에 라는 이 책이 이제 어떤 곳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감사 스마일도 이 Say No의 가르침 저는 이제 PDF로 제가 가지고 있어서 제가 이제 중간중간 좀 보고 있는데 너무 와닿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께 강추 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전에 제가 지난번에 수색 6구역 파인시티 자이 관련해가지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때 74하고 84가 있었는데 결과가 발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승민 부동산 승승장구 이승민 승부동산 이승민 대표님께서 쇼츠로 이렇게 영상을 갖다가 일단 담았는데 일단 74 타입만 낙찰이 됐고 84 타입은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유찰이 돼서 이게 정말 10% 다운돼서 나올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수색 6구역 파인시티 자이 보류지 74도 낙찰이 되었다는 또 낙찰자가 제 방송을 보시는 분이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수색 6구역 뿐만 아니라 최근에 그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쇼츠 영상은 제가 설명란에 영상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그때 제가 이승민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개 중에 74나 84 중에 하나는 나갈 것 같은데 왠지 가격이 싼 것부터가 나갈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저희 예상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하기도 하면서 제가 이 영상 소개를 어제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어제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늦었지만 목요일날 결과가 나와서 이제 토요일날 제가 아침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헤럴드 경제의 박자연 기자님의 집값 더 오르기 전에 급히 사들인다. 3년 만에 가장 많이 팔렸다. 정말 이게 사실일까요? 관련해가지고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네.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 스마일이 꾸준하게 이렇게 부동산 인사이트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어쨌든 간에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은 저에게 말 그대로 조회를 갖다 한번 하게 되면 한 번 조회할 때 2원이 안 됩니다. 1.5에서 2원 사이가 조회가 되는데 이 돈이 저에게 옵니다. 그래서 이제 조회수로 따지게 되면 한 1000회 정도가 한 1달러에서 조금 더 왔다 갔다 1달러 50센트 정도 이렇게 저에게 수익을 주는 건데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제 너 조회수 빨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는 조회수가 많은 게 이제 1만 회가 넘어가는 영상이 이렇게 많지가 않고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평균 조회수가 1000회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떨 때는 2000회, 어떨 때는 500회 이렇게 되거든요. 물론 쇼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익 창출이 거의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아직도 지금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지금 올 하반기에 하락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분들 조회수는 뭐 몇만 회가 아니에요. 몇십만 회, 뭐 50만 회, 100만 회 이래요. 근데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50만 회, 100만 회 만약에 조회수가 딱 되게 되면 진짜 그 영상 하나에 100만 원에서 뭐 200만 원 많게는 더 많이 말 그대로 조회수 그 영상 100만 조회수가 된다고 하면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잖아요. 1.5원으로 따지게 되면 조회수만으로 해도 150만 원을 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회수로 이야기를 드리는 것보다 순수하게 제 인사이트하고 제 경험 그리고 부동산 현장이 지금 돌아가는 이런 분위기들을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알려드리는 거니까 각자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문기사를 살펴드리면 4월 말까지 4,000건 돌파도 가능하다. 1분기 거래량 1위 노원구.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가 지금 아직 4월 종합이 안 됐는데 4,000건이 넘어갈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 감사스마일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최근 집값이 반등 흐름을 보이자 매수자들이 본격적인 매매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던 노원구의 아파트가 거래량 1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나서 시장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요. 또 지난 25일 부동산 R114에 따르면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4일 기준 3,900건을 기록했고, 이는 2021년 8월 이후에 가장 많은 거래량입니다. 계약 이후 30일가량의 신고기간을 감안하면 4월 말까지 4,000건 돌파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 최근에 정부 주도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이었던 특례 보금자리론 6억에서 9억 사이가 없어졌잖아요. 또 그리고 이제 지금 신생아 특례 대출이 지금 일단 시행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 때문에 또 DSR 또 배제라든지 스트레스 또 DSR도 또 출시가 되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갖다 감안하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 이렇게 4,000건이 넘었다라는 거는 확실히 지금 부동산 바닥은 지났다라고 지금 보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지금 삼성의 고양시의 분위기를 또 이야기를 드리면 정말 진짜 이번 주는 사람들이 매수를 하겠다고 지금 이제 실제로 많이들 나오세요. 근데 이분들을 보니까 1주택자들도 갈아타기 때문에 오시는 분도 있지만, 본인들의 전세 만기가 8월에서 12월 정도 돼 있다 보니까 미리 지금 어떻게든 전세 만기 전에 내 집을 갖다 결정을 하자라는 이런 수요가 지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작년부터 이야기 드렸잖아요.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 폭락론자의 유튜브 말을 믿지 말아라. 그래도 믿고 싶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 드렸지만, 실제 지금 데이터하고 또 제가 부동산 현장에서 이런 상황들을 가감없이 지금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매도인들은 지금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 가격, 올 초 가격, 1월, 2월 달 가격을 갖다가 이제 그걸 생각을 하고 지금 오셔가지고 그 물건이 있느냐, 계약됐습니다. 근데 그 물건이 출발이 되느냐, 출발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확실하게 작년 연말하고 올 1월, 2월 달 분위기하고는 확연히 지금 달라지고 있고, 서울뿐만이 아니라 지금 고양시 덕양구에서도 이런 느낌이 감지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서울의 분위기는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가 넘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시간은 좀 걸릴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올해 1분기에 1월에서 3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자치구별로 분석해 보니까 9억 이하의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노원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송파, 강동, 강남. 그런데 노원구는 9억 원 이하의 아파트 비중이 80% 이상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송파라든지 강동이라든지 강남은 다들 아시겠지만 10억대 후반에서 20억이 다 넘어가고, 또 강남 같은 경우는 30억이 넘어가는데, 이런 거래건이 어떤 의미를 갖다 지금 보이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해하고 마찬가지로 고가 지역에서만 거래량이 많은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 노원구에서도 지금 거래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9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왜 팔릴까? 그리고 지금 신축 아파트를 갖다가 기다리고 싶은데 신축 분양가는 계속해서 지금 상승할 것 같고, 지금이라도 만약에 매수를 하지 않으면 2년 전, 3년 전, 4년 전에 벼락거지가 될 것 같다는 그런 또 불안 심리가 있고, 전세를 갖다가 보다 보니까 서울의 전세 가격은 48주차, 49주차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야, 안 되겠다. 이번 기회에 어찌됐든 간에 내 집 마련을 하자. 라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만에 지금 서울의 아파트들이 가장 많이 팔렸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올 하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년이 더 문제가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감사스마일도 지금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잖아요. 고양시만 지금 예를 들더라도 신축 아파트 공급이 올해, 내년, 내후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다음 주에 입주할 북한산 비바이스 지축 B1, 원당역 롯데캐슬, 그리고 이제 내년에 데이앤뷰에 있는 지주택, 데이앤뷰 포스코에서 지금 짓고 있는 지주택 아파트, 그다음에 알로이, 그리고 2026년에 지금 장항 제일풍경채,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공공 그런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는데 보십시오. 24, 25, 26 입주 물량이 없잖아요. 물론 이제 앞으로 뭐 1기 신도시 뭐 재건축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입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3기 신도시도 지금 아무리 빨라야 창릉 천마을도 2018년이에요. 그렇게 따지게 되면 정말 앞으로 내년부터 3년간이 참 문제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소신껏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말씀대로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최근 2년 동안에 시장에 쌓여있던 매물들이 급매물들을 위주로 조금씩 소진될 조짐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이야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부동산 현장에서 경험을 해보면 가격이 내려가면 안 삽니다. 근데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삽니다. 그런데 가격이 올라가서 사게 될 경우에 매도인이 다행스럽게 그 금액을 그대로 유지해서 매도를 하면 다행인데 매도인이 급할 게 없으신 분들은 이 타이밍을 늦추거든요. 타이밍을 늦추게 되면 매수인들이 더 조급해가지고 일단은 가격을 또 올려서 또 사게 됩니다. 그런 시장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 제가 작년 연말에 올 1월 달에만 해도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폭락론의 그런 지금도 폭락론들이 더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세를 보이는 이유가 미국의 금리 인하가 불확실하다. 그 다음에 경제 상황이 안 좋다. 그런데 제가 경제 상황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는 20년 전부터 계속 우리나라 경제는 안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IMF 이후부터 우리나라 경제는 좋아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상황하고 내 집 마련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고 또 어떤 분들의 이야기는 소득이 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냉정하게 따지게 되면 10년 전의 소득보다 지금의 뭐 소득은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간당 인건비만 해도 10년 전에 시간당 인건비하고 지금 인건비가 좀 다르고 지금 20, 30대가 또 연봉이 또 맞벌이 하게 되면 1억을 또 넘게 버시는 분들 꽤 많으세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나만 돈이 없지 상대방은 돈이 없는 게 아니다는 말씀을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또 토지 보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식 투자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재테크의 방법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리고 돈을 갖다가 또 로또 당첨도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집값이 내려가게 되고 또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집 마련을 갖다 못하게 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일단은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1년째 오르는 전월세 가격이라든지 높아진 신축 분양가 부담도 관건인데 이에 그나마 부담이 덜한 서울 중저가 지역 내 급매물들을 중심으로 부담 가능한 수준, 대출 한도라든지 이자 비용 등에서 매매로 전환이 예상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뭐 내 집 마련 하라는 이야기는 제가 드리지는 않지만 내가 지금도 내 집값이 수도권의 집값, 고양시 집값이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불안해서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빨리 머릿속에 지우실 것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그 인터넷 검색을 갖다가 하다가 제가 이제 블로그도 같이 운영을 하잖아요. 고양시 집값 전망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쭉 이제 모바일도 있고 이제 PC가 있는데 이제 PC에서는 첫 번째 이렇게 랭크가 안 되는데 모바일에서는 이제 제 이 글이 내년 상반기 주택시장 전망 2년 만에 상승이 하락 답변 역전됐다라고 해서 이제 이걸 봤더니 작년 11월 30일 날 제가 포스팅을 했었던 건데 작년 11월 30일 날 제가 이제 방송에다가 또 했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이걸 쭉 보다 보니까 이 동영상에 전부 다 부정적인 이야기만 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일산 영끌 집주인의 눈물, 무너지는 고향, 일선 서구 아파트 집값 이렇게. 근데 이 조회수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고양시 집값 11억대에서 5억으로 일산 영끌 집주인의 눈물 무너지는 고향 이게 불과 2024년 3월 2일이에요. 이 조회수 12만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집값이 더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겠구나.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집값이 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갖다 제 방송에서만이라도 좀 강하게 이야기를 갖다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계기가 이 폭락론자들하고 맞서 싸워야 되겠다. 이 폭락론자들의 이 논리대로 안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물론 뭐 이분들의 논리가 어떻게 보면 맞을 수가 있겠지만 제가 14년 전에 선대인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을 때 제가 만약에 내 집 마련을 안 했었으면 제가 이런 경험을 갖다 하지도 못했고 제가 이런 방송을 하지를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대인 씨 말을 믿지 않고 듣지 않고 제가 내 집 한 채가 떨어지든 오르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거주하는데. 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그때 내 집 마련을 했었고, 그때 그 내 집 마련을 해가지고 이제 그 양도 차익으로 해서 또 다른 아파트를 갖다 투자해가지고 투자 수익을 또 얻으면서 부동산의 그런 사이클이라든지 또 부동산은 남에게 휘둘려서는 안 되겠구나. 나만의 인사이트를 가져야 되겠구나. 물론 제가 부동산을 갖다 시작해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 다 내 집 마련하거나 또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 다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는 좀 다르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제가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스마일 TV에 제가 내년 상반기 주택시장 전망 2년 만에 상승이 하락 답변 역전했고 고양시는 집값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제가 전망을 했는데 제가 어제도 지축지구 가서 이제 그런 영상을 또 올렸지만 지축에 있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삼성에 있는 아파트까지 모든 아파트가 작년 대비 그러니까 2년 전 가격보다는 지금 전고점은 올라가진 않았는데 회복되진 않았는데 작년 가격보다는 지금 올랐고 실제로 거래도 지금 많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임대차 시장 총선이 지나는 5월 이후부터는 역전세 이슈는 없어진다고 예상합니다. 임대차 시장 좀 더 빨리 움직이리라 전망한다. 여기 보시면 감사스마의 개인적인 생각은 매매 시장은 내년 상반기에는 보합으로 갈 듯하고 하반기부터 상승하리라 예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고양시는 상반기까지는 말 그대로 이제 보합 내지는 약간 상승해서 왔다리 갔다 할 거고 조금 내가 좀 쫄리신 분들은 이제 매도를 갖다가 서두를 거라 생각하는데 쫄리신 분들은 1월 달까지 다 이제 매도를 하셨고 쫄리지 않는 분들은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타이밍을 갖다가 정 뭐 안 된다라고 하면 올 하반기에 매도하지 뭐 이렇게 지금 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도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 근데 지금 올 하반기의 집값은 지금보다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갈 분위기는 아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갖다가 뭐 한 번 할지 두 번 할지 세 번 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팩트 하나는 미국이 올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팩트 하나 하고 또 이미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가 넘어가진 않아요. 4% 전후로 지금 되어 있는데 빠숑님께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저금리, 중금리, 고금리라고 하게 되면 작년, 재작년만 해도 뭐 고금리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중금리, 앞으로 1%대, 2%대 금리, 저금리에 내 집 마련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혹시라도 계실 수 있겠지만 물론 저금리가 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조금 상황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고 물론 이 저금리로 신생아 특례대출 저금리로 해가지고 활용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또 주택을 매수하고 또 내 집 마련을 갖다 하시는 젊은 세대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감사스마일이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내년 그러니까 올 하반기에 집값이 내려가고 또 내년에 집값이 내려가기 때문에 폭락론자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감사스마일의 말을 들으시고 빨리 행동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을 갖다 정말 한 4년, 5년째 하다 보니까 물론 꾸준하게 지금 아침마다 방송을 한 거는 한 3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3년은 아직 안 됐고 한 2년 6개월 정도 되어가고 있는데 이 꾸준하게 이제 부동산 시장을 갖다 분석을 하게 되고 꾸준하게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까 또 저만의 또 인사이트가 생기고 또 제가 부족한 부분은 빠숑님이라든지 저보다 또 훌륭하신 분들의 그런 경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이 흐름을 보거든요. 근데 감사스마일의 이야기에 어느 정도 또 말 그대로 이제 공감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작년 올 초에 또 이렇게 움직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또 2차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실거래가가 8억 8.2에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삼송에 있는 아파트 7억대, 8억대, 그리고 신원동의 아파트 6억대, 34평 국민평형 기준으로 일단 물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금액보다 작년 금액, 작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금액을 머릿속에 빨리 지우시고 지금의 이 금액, 원흥역의 주상복합 3총사도 지금 8억 선에 좀 올랐는데 7억대도 지금 있어요. 그러면 7억대가 있으면 정말 지금이라도 매수하시면 분명히 잔금 치를 때 감사스마일에게 고맙다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제 댓글에 남기시는 분들이 뭐 부정적으로 남기신 분들도 있지만 제 덕분에 내 집 마련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라는 이야기도 정말 많고 또 지축역에 보면 지축역 북한산 비바 힐스도 그때 당시에 이게
경쟁률도 상당히 셌고 공공 분양가도 지금 7억이 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셨던 분도 있었고 또 중간에 건설사 부도로 인해 가지고 또 공사가 또 멈춰져 있었던 상황도 있었는데 지금 여기도 지금 제가 봤을 때 집중력 북한사 비바이스도 충분히 10억 넘어갈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한림 프레버하고 집중력 북한사 집중력 중국 S클래스가 지금 8억대가 지금 되어 있고 반도 유보라가 지금 8억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도 8억대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참 좋아 보인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지축뿐만 아니라 향동도 어떤 분이 향동에 대해서 또 안 좋게 제가 이야기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향동도 지금 8억대 매물이 있어요. 뭐 1단지부터 2, 3, 4단지까지 다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최근에 거래가 많이 되었던 DMC 중국 S클래스가 6억대 지금 되어 있는데 6억 중반, 6억 후반만 돼도 나쁘지 않고 지금 여기에 후반 베르디움 2, 3, 4단지 같은 경우에도 내 상황에 맞춰가지고 4단지를 가고 싶은데 금액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시면 1, 2, 3단지로 해가지고도 충분히 8억 이하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능력에 맞춰가지고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하시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액 등산 뉴타운이 지금 8사가 지금 12억대가 없어요. 지금 파이시티 자이 같은 경우는 13억대 거의 12억대가 한두 개밖에 없다 보니까 여기가 13억에 15억 가는데 여기가 그대로 8억에 머물러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상암이 지금 여기도 지금 구축 20년 넘어간 아파트가 9억 10억에 되어 있는데 덕원이 지금 1층에도 지금 1억에 11억에 지금 디에틀 한강이 팔렸는데 왜 아직까지 지금 여기보다 지금 금액이 더 내려갈까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안타깝기도 하고 전세 가격은 앞으로 7월이 지나가면 더 많이 상승할 거고 지금 전세 시장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지금 계약행위 청구 썼던 분들이 다시 재계약하는 그런 분위기고 그리고 임대차 시장 월세는 150만 원 이하가 아파트가 이제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180에서 200만 원이 이제 고양시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벨트 덕양구에 있는 이런 삼성 원흥 향동 지축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또 3호선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들 이런 전세 임대차 가격은 지금보다도 높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이 제가 부동산 현장에서 있으면서 이야기를 드린 거다 보니까 정말 제가 이 고양시 집값 전망을 갖다 보면서도 상승을 갖다가 논하는 사람들보다 하락을 논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구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라도 이제 감사 스마일이라도 보세요. 여기는 조회수가 12만이고 저는 조회수가 1846회. 이거 확실하게 구분이 되죠. 여기도 조회수 1만이 되는데 여기 6일 전이에요. 6일 전. 네.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하락론을 갖다 이야기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데 왜 상승론 그리고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가져라고 이야기를 하면 왜 사람들이 보지를 않을까? 저는 실제 부동산 현장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그런 것들이 안타깝고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개천군 오수생TV는 조회수 3만입니다. 이건 2020년도에 또 올렸던 영상이다 보니까 최근에 여기 보시게 되면 어찌됐든 간 이런 뉴스들이 부정적인 뉴스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다. 이 주택가격 이미 돌아섰다. 고양시 집값도 오릅니다. 제가 이거 8월 31일 날 또 이야기 드렸는데 아무도 믿지를 않고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감사스마일의 방송이 신문당선 서북부 연장 때문에 내가 아주 정말 뻥쟁이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갖다 가지면서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반성을 하지만 일단 저는 그래도 이 부동산 시장 전망만큼은 제가 현실적으로 솔직하게 제가 부동산 현장에서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앞으로도 꾸준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조회수에 연연하지 않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갖다가 꾸준하게 드릴 수 있는 감사 스마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언젠가는 누군가는 알아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만약에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개의치 않는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광고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는데 땅땅 무슨 땅님의 12만 8천 유튜버 땅땅 무슨 땅님이 감사 스마일을 만나러 5월 7일 날 한번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이제 만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또 드릴 수 있겠지만 일단은 다 이 모든 것이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 덕분이다는 말씀 드리면서 땅땅 무슨 땅님 오시게 되면 고양시 덕양구를 갖다가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고양시의 유튜버의 한 사람 그리고 또 삼성벨트 창은천벨트의 부동산 전문가 감사스마일로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인사이트를 고양시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고양시 덕양구 그리고 창릉천 벨트를 주목할 수 있도록 제가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 집값 더 오르기 전에 급히 사지 마시고 지금 아직까지 고양시는 가격이 지금 그렇게까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급매물이 지금 남아 있고 실제로 지금 제 눈에 봤을 때는 좋아 보이는 물건들이 있어요. 매도인들은 조금 타이밍을 늦추시고 매수인들은 부디 6월 1일 전에 그러니까 6월 1일 전에 계약이라도 하시고 잔금은 조금 늦게 가시더라도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이 오늘 즐거운 토요일에 이야기 드립니다. 좀 다소 좀 길었던 오늘 이야기지만 부동산은 학문이고 부동산의 그런 인사이트를 꾸준하게 내가 공부해야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